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행복 지수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에요. 네. 이 미국인들이 그러니까 갈수록 더 좀 덜 행복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숫자로 1, 2, 3 이렇게 행복 지수를 조사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1이 행복하지 않은 거고요. 아하. 2가 보통 행복하다. 그리고 3이 아주 행복하다. 아하. 이랬더니 조사 결과 평균 점수는 2.18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행복하다. 여기서 조금 높은 거였죠. 근데 이번 조사는 제너럴 소셜 서베이에서 진행한 건데요. 이게 지난 1972년부터 관련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오래됐네요. 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됐고 그만큼 가장 많은 자료를 갖고 있어서 어허. 그래서 이번에 좀 더 신뢰가 가는 그런 조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72년부터 시작된 조사인데 그러면 그 전과 비교해서 볼 때 이 미국인들이 얼마나 덜 행복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장 행복 지수가 높게 나타났던 게 1990년대 초입니다. 네. 근데 그 후에 되게 많이 떨어진 걸로 나왔는데요. 행복하지 않다. 그러니까 1이라고 답한 미국인이 지난해 전체 13%였습니다. 네. 근데 1990년에는 8%만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아하. 그래서 비율로만 따지면 5%포인트 행복하지 않은 미국인이 늘어난 건데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보면 50% 이상 늘어난 그러네요. 셈입니다. 그러네요. 어허. 그리고 지난주 행복과 관련된 또 다른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World Happiness Report 해서 세계 행복 보고서가 발표됐었죠. 네. 근데 여기서도 비슷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적으로 생활에 만족한다라고 답한 미국인 비율이 6%나 떨어졌습니다. 어허. 네. 지금 전 세계 행복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미국이 차지한 순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미국은 전체 19위였습니다. 네. 이게 작년에 비해서 한 계단 더 떨어진 겁니다. 다른 나라 순위들도 함께 살펴보면요. 가장 행복한 나라 1위는 핀란드였습니다. 그리고 10점 만점에 7.769점을 받았고요. 이로써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네. 핀란드. 네, 네. 핀란드요. 거의 추운데. 2위가 덴마크, 3위 노르웨이, 4위 아이슬란드, 5위 네덜란드, 6위 스위스, 7위 스웨덴, 8위 뉴질랜드, 9위 캐나다, 그리고 10위가 오스트리아입니다. 네. 아니 거의 뭐 그 북유럽 쪽에 집중돼 있네요. 글쎄 행복 지수 말이에요. 높은 국가들이. 네. 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대만이 6.466점으로 25위에 올라서 가장 순위가 높았고요. 네. 싱가포르 34위, 태국 52위 등을 이었고 한국은 5.895점, 그래서 전체 54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중국은 각각 58위와 93위로 한국보다도 더 뒤처졌습니다. 네. 네. 한국이 이렇게 낮은 거는 글쎄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사는 게 치열해서 그런 거 맞아요. 아닌가요?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런데 행복한데 행복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 가서 보면 그러니까 본인이 누리는 게 행복인 것조차를 모르는 모르는 거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미국의 경우 이 행복의 순위가 떨어진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네, 사실 이번에 미국 순위가 떨어진 게 어떻게 보면 좀 의외일 수 있는 게요. 이제 최근 미국에서는 수치상으로 보면 경기 호황이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행복은 오히려 거꾸로 향했습니다. 2009년 불경기 이후 경기는 개선됐습니다만 1990년대만큼 행복 지수가 뛰어오르지 않았다. 보고서는 이 부분을 꼬집었는데요. 보고서가 이렇게 행복 지수가 반대 방향으로 간 이유 몇 가지를 꼽았습니다. 도박,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등의 중독으로 인해서 불행과 우울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행복이 낮아졌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럼 이 스마트폰으로 지금 뭘 자꾸 들여다보는 것도 안 좋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뭐 도박은 이해가 돼요. 그게 행복할 일은 없잖아요. 도박하는 그쵸. 사람들이. 근데 디지털 미디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혹시 뭐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우리 행복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인터넷 하고요. 음악도 혼자 그냥 듣고요. 그리고 소셜 미디어 혼자 하고요. 그렇게 해서 컴퓨터 앞에서 또는 핸드폰 쥐고서 많은 시간을 계속해서 혼자 보내다 보니까 이게 순간순간은 잘 모르더라도 나중에 이제 크게 봤을 때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고요. 네. 이런 감정은 특히나 이제 젊은 층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오피오이드 중독이 늘어났잖아요. 이거 참 큰일이에요. 그래서 네. 이 또한 불행한 미국인을 늘린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 앞서서 경기가 개선이 됐지만은 오히려 행복은 반대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돈과 행복이 같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이번 조사 결과가 그러니까 인종별로도 나오고 또 연령대별 그리고 사는 지역별로 다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네. 이제 백인과 흑인 두 인종 가운데 더 행복하다고 느낀 건 백인이었습니다. 아하. 이게 사실 예전부터 늘 그렇게 나왔는데요. 근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백인과 흑인 사이에 행복의 차이가 있는 건 다름 아닌 돈 때문이란 돈이다. 분석입니다. 음. 백인들이 돈을 많이 벌고요. 흑인보다 부유해서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는 게 행복 지수를 높였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행복을 살 수 있는 걸 보여줬다. 이렇게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사는 건 현실이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을 텐데 뭐 네. 이제 백인과 흑인의 행복 지수는 조금 격차가 줄었지만 혹시 네. 지역별로도 격차가 줄었습니까? 네네. 지역별로도 차이가 좀 줄어든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 도심과 외곽 지역에 사는 미국인들 가운데 외곽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더 행복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외곽 지역 주민들이 10% 정도 더 행복한 걸로 나왔는데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 차이가 거의 나지 않을 정도고요. 이렇게 차이가 줄어든 데는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이 도심에 사는 도시에서 걸 좀 산다. 더 좋아해서 어.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행복이라는 걸 얘기하게 되면은 돈도 돈이지만은 사실 건강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네. 그렇죠. 네. 건강 거- 얘기도 좀 있어요? 네, 건강이 좋고 안 좋고 나쁜 주민들 사이의 행복 지수가 사실 굉장히 컸습니다. 그럴 거예요. 건강이 나쁘다는 주민과 건강이 좋다는 주민들 사이 행복 지수는 전체 지수에서 25%나 차이가 났는데요. 네.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건강이 나쁜 그런 주민들의 행복 지수는 35였는데 건강한 주민은 65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인종별로 그리고 또 지역별 행복 지수는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차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줄어드는데. 전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건강만큼은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미국에서 건강하지 않으면 점차 힘들어진다. 이걸 의미하는 거여서 더욱 주목되고요. 다시 말해서 의료 비용이 점점 더 비싸지고 치료받기가 어려워지면서 아프면 바로바로 치료받고 건강해져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불행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 의료 비용 비싼 것도 문제죠. 네. 여러분 건강해야 되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가셔서 우선 운동화부터 하나씩 사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형경 기자였습니다.